오래된 회원을 만났을 때 궁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미디어 위원이시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민원연대에 컨텐츠를 조금 개편을 했습니다. 네네네. 혹시 보셨는지? 개편한 거는 이제 못 봤고 소식은 이제 들었어요. 네. 독립한다는 네네, 거 하고 그다음에 빵뉴스 그거는 이제 이름 바꿔서 한다는 거 네. 그런 정도는 들었고 아직 컨텐츠 자체를 면밀하게 음.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뭐 그거랑 제가 또 준비했던 건 사실 앞으로 민원연이 어떤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유튜브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민원연 어른들 이사장이나 대표를 맡으셨던 어른들을 한번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나온 게 이제 유튜브를 좀 활용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은 정보들 특히 이제 시사 관련 뉴스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토론 프로그램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컨텐츠들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컨텐츠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제 이걸 좀 연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유튜브의 이제 특성상 긴 컨텐츠는 조금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강력하고 짧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달력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의 이것도 유튜브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언어나 표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기사의 제목처럼 좀 선정적이거나 좀 재밌거나 이러면은 이제 썸네일에 그런 게 올라오면 클릭수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내용 중에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아주 코믹하고 재밌고 또 좀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클릭수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하, 조롱 뭐 이런 게 나오는 방송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민원연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리고 검증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떨 때는 비난할 수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조롱이나 비하를 벗어나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진중하고 정도를 걸으면서 바른 생활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반향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하려고 뭔가 양념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수위를 넘나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형식을 어떻게 해야만 그 짧은 형식에 조금 더 선명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네. 조금씩 그래도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미디어 탈곡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두서없이 막 얘기를 보고서 들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시라는 새로운 그 채널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코너를 하나 만들면서 미리 사전에 12분으로 기획해서 12분짜리 대본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활동가들이. 그래서 이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은 한 1년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떤 보고서든 내가 12분 안에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영상활동가들의 실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사실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정말 공영방송이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거기 투입돼서 하나요. 근데 우리는 진짜 활동가들이 혼자서 막 쓰고 그거를 뭐 결국은 저나 뭐 이보우 팀장이 이렇게 데스킹을 잠깐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딱 한 사람의 활동가가 이거를 편집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정말 가성비 대비 최고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좀 빠르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언론 비평을 해서 올린다면 요즘은 유튜브는 사실은 시간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지나면은 어제 그 뉴스가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되게 천천히 잘 만든 영상을 만들어도 그거 벌써 다 지나간 일이고 벌써 해결돼 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훈련이 되면, 근데 저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유튜브라는 이 어떤 시장에 이제 올라탔으니 지금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이라도 됐으니 낫다. 우리가 팟캐스트도 조금 늦었지만 시작을 했고 잘 안착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튜브라는 곳에서 아직 우리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 저는 이렇게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진심을 다해 계속 하다 보면 훈련이다. 이거 훈련.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 대박까지는 안 나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거 왜냐하면 뭐 그걸 해서 무슨 수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봐주기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언론관이나 제대로 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게 맞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은 프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전에 이제 우리 활동가들은 보면 되게 운동가 마인드, 네, 맞아요. 운동성을 가지고 학교에서부터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운동가 마인드로 너무나 치열하게들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원연 지금 이렇게 탄탄하게 이제 세워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또 언론운동 혹은 이제 시민운동에 들어오는 분들의 마인드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사회 번역을 꿈꾸면서 치열하게 일했던 어떤 언론가의, 그러니까 운동가의 마인드, 그거는 제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치열한 마인드로 여전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원래 우리 이 민원연 이름에도 운동이 들어가 있다가 운동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흐름을 반영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가들한테도 그런 마인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이 빠진 자리에 이제 프로의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계몽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는 민원연 활동을 이제 오래 한 사람이고 어떤 이제 흐름을 계속 이렇게 보아온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이제 좋겠는데, 이제 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운동가 마인드가 아니고 회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처럼 분명히 다닐 수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데, 회사처럼 다니려면 이제 회사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자기 캐리어를 쌓고, 이제 아주 본인 개인적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캐리어를 쌓아서 내가 여기서 능력 발휘를 해서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거나 월급을 올리거나 혹은 다른 데 이직을 했을 때도 얼마든지 내 능력을 가지고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사회의 회사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연에서 일하지만 나는 운동가
마인드가보다는 그냥 나는 회사원 마인드가 좋아라고 한다면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프로처럼 단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운동가들은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도 굉장히 선후배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듬고 감싸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그런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민원연은 회사처럼 이렇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민원연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이제 활동가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하나 마련했을 때의 마음가짐, 방향성, 뭐 일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한 번씩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왜냐하면 유튜브의 세계에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많이 이거를 이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사명감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없으세요? 동준 씨? 네, 제가 한번 했으니까 초영님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회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원연이 왜냐면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실 많은 회원님들은 2016년 이후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요즘은 비회원들도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2016년 이후에는 이제 제가 그 팝파이스 나간 이후에 그때 이제 주로 들어와서 우리가 뭐 종편을 감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과거에 우리 민원연이 그러니까 뭐 최소한 93년서부터 한 2008년, 9년까지 우리가 이제 회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우리가 했고 뭐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내왔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골골하면서 되게 우리가 버티면서 헛걸리 정신으로 우리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제 전에 조용수 처장이랑 한번 무슨 회의를 하다가 마른 수건을 쥐었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걔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너무 비참했어. 이제는 마른 수건을 뭘 어떻게 쥐었자. 근데 뭐 사업비도 없고 어떻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활동가를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근데 할 일은 너무 많고 막 근데 그렇게 아무튼 우리가 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는 그런 날이 왔어요. 어찌됐든. 근데 그 시기에 계속 이사로 민원연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우리의 그런 어떤 상태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회원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분명히 나한테 옛날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네. 할 얘기가 사실 이제 그게 주요한 얘기가 되겠지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우리 김원경 처장이 한 얘기 속에 지금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사무실에 와서 보면 옛날에 이제 공덕동에 있었던 사무실도 있었고 그 이전에 저기 연남동에 있었던 사무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대문. 저는 이제 서대문 사무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들어가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정신이 없고 좁고 좁고 정신 없고 거기 옆에 주방까지 딸려서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조를 짜가지고 서로 남녀 상관없이 네, 맞아요.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뭐 그때는 사실 회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 분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누가 회원이고 누가 활동가인지 맞아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격이 없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하면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어려웠지만 우리 사이에 인정이 많았고 격이 없이 지냈고 뭐 이런.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서로를 보듬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회원이 있다는 거, 활동가가 있다는 거가 힘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상황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회원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특히 이제 뭐 최민희 전 대표님 같은 경우 정말 눈부시게 제가 알기로는 활약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발벗고 뛰어서 누구를 만나든 민원연 회원 가입서 네. 이런 거 내셨고 아주 힘든 시절에 열렬하게 활동하신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고 뭐 제가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을 하면 누구는 빠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거명하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스스로를 이렇게 훈련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신문반 방송분과 뭐 신문분과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그 시간 뭐 이런 거를 쪼개가면서 너무 열심히들 했고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김원경 처장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완전히 회원 활동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활동가를 해서 그다음에 처장이 돼서 지금은 거의 무슨 이렇게 방송에도 심심찮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민원연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점차로 조금씩 나아지고 또 약간은 정체기가 있었다가 또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파파이스 출연을 계기로 급상승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급상승을 하면서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김원경 처장이랑 나눈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두려움. 네, 무서웠어요. 갑자기 이제 회원이 느니까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민원연이 기대하는 건 뭐냐. 거기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지금 우리 사이즈로.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제 웬만하면 사실 그렇게 회원이 많이 들어오면 마냥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고 김원경 처장은 정말 그 실무를 하면서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탁월하게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바탕이 그 전에 이미 탄탄하게 토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모니터를 하고 그랬던 것이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회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 그동안에 이제 모든 고생과 노력과 막 치열한 전투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하는 것이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물건을 돈이 들어갔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기계를 공장에 막 들여와가지고 갑자기 많이 돌려가지고 뭐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 일은. 근데 이제 갑자기 뭔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저력이 나타나는 거죠. 실망시키지 않고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틀은 결국 그 이전에 20년, 25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닦아온 토대, 그 다음에 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어요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이제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로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눈부신 성장과 활동과 토대와 이거 다 지난 날에 많은 사람들의 그쵸, 피와 땀으로 맞아요. 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의 민원연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사를 그만두시고 한 발 이렇게 뒤로 물러나셨잖아요. 뒤로 물러나서 민원연을 보면 더 많은 게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영위원일 때는 너무 미주알 고주알 막 다 그렇죠.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다른 사람들이 민원연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바깥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뭐 우리 미디어 탈곡기든 뭐든 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그 사이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조금 어려운 어떤 이제 여건이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활동을 좀 못했고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서울과 대전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를 좀 보기가 어려웠던 지난 2년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뭔가 좀 알찬 정보? 알찬 정보는 아니어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조금은 좀 역부족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밖에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드는 생각은 오히려 내가 안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매달렸다고 하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민원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가 민원연 회원이라는 걸 알면 민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부에서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안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서나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에 언론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거 정말 깊은 고민이에요. 그거 팩트 체크 쉽지 않고, 그거는 뭐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팩트 체크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심층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서 이게 이제 진위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력으로 그거 하기도 참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편향된 정보에 열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 그거는 조금 여전히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검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계층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층이나 그룹이나 뭐 이런 너무 많아졌고 언론도 제가 보기엔 그걸 잘 알아요. 그쪽에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잘 알지만 또 우리의 역할을 그렇게 해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할까? 우리의 역할을 조금 더 넓히겠어.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어.
우리가 이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려주겠어. 이렇게 요즘 언론이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쪽과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역으로 자기 그걸 이용해서 힘을 넓히려고 하는 쪽의 싸움. 이러고 있는 게 보여서 자,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양쪽을 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제 이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채널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개인 채널도 많아지고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편향된 정보만 전하고 그것만 듣고 그래서 의식은 자꾸 그쪽으로 강화되고 이제 사회가 그렇게 가는데 민원연의 방식, 운동 방식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활동의 방식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돼요. 근데 너무 여건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 상황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92년에 비해서 그때는 조중동하고만 잘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상파 3사 모니터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막 종편 4사에다가 또 이제 뭐 번호 전문 채널도 하루 종일 저러고 있고 근데 사고는 정말 어디서든 계속 터지고 있고 게다가 유튜브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매체만 모니터하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뉴미디어만 가지고 모니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언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폐악, 그러니까 언론이 끼친 폐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곡 보도다라고 해도 너는 거짓이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게 예전에는 최소한 좀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염치가 없어진 것 같아. 사회 전반적으로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걸 너무 뻔뻔스럽게들 하고 이러니까 이 환경에서 일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조금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민원연 회원들이 또 이제 탈퇴를 하거나 보통 줄잖아요. 네. 그럴까봐 또 한때 조금 긴장을 하면서 이거 회원들이 줄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걸 이제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진보 정부가 들어오든 보수 정부가 들어오든 민원연 활동은 그것과 상관없이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 특히 뭐 어떤 정부의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언론운동까지 뭔가 말랑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다른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저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질문은 사실 활동가로서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굉장히 오피셜적인 거 아닌가요? 네, 회원분들에게 혹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꼭 있다면.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말을 그냥 대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아졌어라거나 이제 좀 이렇게 나 한 사람 정도는 좀 발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열렬하게 활동하는 분이 계시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기질상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지지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민원연에서 올리는 컨텐츠를 잘 보시고 주변에 전해주시고 내가 이러니까 꼭 유튜브 하는 사람 같은데 좋아요, 구독 그런 거 좀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날렵구나 민원연 3월호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거의 몇 년 만에 조르고 졸라서 제가 보기엔 한 6년 만에 6년 졸라서 지금 모신 거거든요. 그랬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얼굴이 찌끄맣게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예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